앞에 그 김효영 교수님이 발제 너무 상세하게 잘해주셔가지고 시간도 또 42분이나 써주시고 하셔서 좀 너무 감사한 기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메타버스 관련된 발표를 최근에 조금 많이 하게 됐었어요. 아무래도 메타버스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알려지고, 그러면 저희가 한 이제 8년에서 9년이 돼가는 회사인데 그동안 이제 AR이라든가 XR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AR과 XR을 전문으로 하던 회사가 그걸 기반으로 만드는 메타버스란 어떤 걸까에 대해서 궁금함이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보통 메타버스 관련된 발표는 한 1시간 반 정도를 갖다 제가 늘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18분 정도라서 어떤 부분을 소개시켜 드리는 게 좋을까 해가지고 양을 조금 많이 조절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이제 토론 시간도 있으니까 그때 조금 더 실전적인 얘기, 그다음에 저희가 실제 개발하는 개발신에서의 얘기들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럼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 그리고 그 메타버스와 연관된 커머스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뭐 메타버스형 커머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제 커머스의 메타버스 형태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제 메타버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고 그 속에서 커머스라는 이름으로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간략하게 같이 살펴보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선 좀 메타버스랑 가상융합 경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을 조금 공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메타버스냐, 그리고 왜 지금이냐에 대한 질문은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 개발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받고 있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정의를 내려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시기적으로 보통 이제 IT 씬에서 그랜드 크로스라고 부르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들, 그것들이 하나하나가 조건들이 시기가 딱 맞춰지면서 그 시기에 맞는 타이밍에 뭔가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랜드 크로스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현재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겹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인데, 그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이 어느 정도 이제 무르익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글에서 사진, 영상으로 넘어가서 그 쇼폼으로 넘어갔던 것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 잡았고, 사람들은 더 자극적이고 더 많은 경험을 줄 수 있는 컨텐츠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원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AR 또는 VR이라고 부르던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XR이라고 부르는 익스텐디드 리얼리티로 넘어가는 시점이었어요. 그 시점에 마침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연계가 되면서 이제 더 많은 경험을 원하는 유저들의 그런 그 요구가 겹치게 된 거죠. 그러면서 AR과 VR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가장 느꼈던 부족한 그 인프라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바로 통신망에 관련된 거였어요. 아무래도 4G망이라든가 3G망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AR적인, XR적인 컨텐츠라든가 어떤 표현이라든가 콘텐츠가 더 주고받기에는 조금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5G망이 나오고 5G MEC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양의 그다음에 저지연의 어떤 콘텐츠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면 우리가 원했고 우리가 꿈꿔왔던 어떤 세상,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 가능성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뭐 AR이나 VR을 우리가 보통 그렇게 불러요. 아주 오래된 미래다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실제 그런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온 건 70년대, 80년대인데 실제 지금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쓰고 이걸 문화적으로 아까 그 김효영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족한 그 라이프로서 즐기기 위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오랜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그런데 메타버스 역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도 AR, VR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오래 꿈꿔왔던 미래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뭐 여러 가지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어져 왔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면서 자신이 있는 현실에서 떠나서 무언가 디지털적인 어떤 작업이라든가 컨텐츠라든가 세계관에 빠져서 거기서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아날로그적인 현실과 떠나서 디지털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자체를 우리가 광범위의 메타버스적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조금 더 이제 최신의 메타버스의 개념은 조금 더 달라지게 됐죠. 즉 본인의 존재를 넣을 수 있는 아바타와 그다음에 그 아바타가 살아갈 수 있는 세계, 그 세계가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세계관, 그 속에서 유저가 단순하게 컨텐츠를 소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자기가 창조하고 그 속에서 자기가 세계관을 변화시켜가면서 또 다른 세상으로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졌을 때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메타버스다라고 부르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메타버스도 저도 최근에는 상당히 많은 얘기를 들어요. 왜냐하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알고 있는, 심지어 뭐 초등학생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60, 70, 80대 되신 분들도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말 전 국민의 메타버스 시대가 됐기 때문에 과연 메타버스가 어떤 걸까에 대해서 다들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나눠지는 그 텀은 약간 두 종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메타버스라고 좀 전에 제가 정리했었던 형태로 돌아가게 되는 새로운 형태의 소셜 플랫폼을 메타버스다라고 서비스를 지칭하는 명칭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바디드된 어떤 하나의 새로운 인터넷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IT적 컨텐츠나 아니면 어떤 서비스들이 다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듯이 그런 것들이 모두 어떤 형체화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인터넷 세상을 우리가 메타버스다, 차세대 인터넷이다 이렇게 부르는 이 두 가지 인프라와 서비스 두 개를 부르는 메타버스의 이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개발하는 것들은 이제 서비스적인 메타버스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셜 플랫폼에 있어서의 변화가 사실 저는 가장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상당히 불안한 시기들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뭐 어느 시대나 또는 어느 세대나 불안함을 갖고 있었거든요. 뭐 우리 전 세대는 전쟁이라든가 기아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어떤 계급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어느 세대나 갖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세대나 어느 시대나. 그런데 최근에도 이제 우리 세대도 같은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그 불안감이 아주 특정하게 가중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바로 코로나라는 그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안 요소가 급증할 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건 뭐냐면 머릿속에 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무언가 새로운 것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갈구나 희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마침 2009년부터 시작된 이전 세대의 소셜미디어, 우리가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이런 소셜 플랫폼들은 한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게 그 속에서 사람들이 시간을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돈을 버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묶여 있을수록 광고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콘텐츠 소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팔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 소셜 플랫폼에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하는 불안감을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주는 플랫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2009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밀레니얼 세대나 Z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소셜미디어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세대인데 그 세대가 갖고 있는 가장 공통적인 감정은 불안함이에요. 자기가 어떤 이 사회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삶이나 성공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좋아요를 눌러야 되는 구경꾼의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았었죠. 그런데 과연 어느 인간이 자기가 구경꾼이 되는 걸 바라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면 소셜미디어에 묶여있던 이 세대가 가장 원하는 건 어떤 거였을까? 그건 바로 자신이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소비하고 표현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니즈가 바닥에는 깔려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바로 코로나와 엉키면서 사람을 못 만나니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필연적으로 그 공간 속에서 내가 그동안 눌러왔었던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능들이 현재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서비스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셜 플랫폼이 한 10년 정도 지나가면서 생긴 패단과 불안감이 코로나라는 상경 때문에 겹치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여러 가지 환경이 겹치면서 여러 가지 그 산업의 성장과 결합되어 있는 그 폭발력이 그랜드 크로스돼서 현재의 메타버스 붐이 나오게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기존에 있었던 것과 메타버스가 무엇이 다르냐고 판단을 해보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기존 세대가 또는 여러 가지 세대가 강조했었던 부분들, 호모 파베르적 삶이 변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뭐 너가 열심히 살고 여러 가지 사회가 주는 직장 속에서 일하다 보면은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개념이 먹히지 않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일해도 강남에 있는 집을 살 수 없다. 내 집을 가질 수 없다. 또는 내가 아무리 일해도 소셜 플랫폼 속에 들어가 있는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따라갈 수 없다. 이런 불안감들, 그 다음에 불만들
이런 것들을 갖다 과연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은 어떤 걸 가져야 될까라는 부분들이 현재의 메타버스라고 이제 나오고 미래의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부분들에서 반영돼야 되는 많은 부분들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일어나는 커머스도 그런 부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효영 교수님이 발표하신 것 중에 저랑 가장 관통하는 키워드는 뭐냐면 사람들의 활동, 그다음에 커머스 활동 이런 것들이 기존처럼 어떤 재화를 지불하고 어떤 물건을 구입한다라는 걸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이 플랫폼,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지는 커머스 활동은 어떤 스토리 또는 경험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부가되어 있는 형태를 소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용자가 자신이 만들어낸 또는 자신이 어떤 소비할 수 있는 것들에 자신의 경험이나 스토리를 부가해서 그 스토리 전체, 그 스토리로 리빙할 수 있는 형태의 물건이라든가 그런 산업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결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공간이나 어떤 물체 자체가 그냥 가상 공간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현실에 있는 물건 또는 현실에 있는 장소와 연결이 돼서 자신의 아날로그적 삶과 가상현실에 있는 메타버스적 삶이 혼재되어 있는 형태의 삶이 아마 가도기적으로 등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미래의 3년에서 5년 사이에 나오는 이제 디팩토 스탠다드가 될 만한 메타버스는 그런 특성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거죠. 현실적인 속성과 가상적인 속성이 결합돼서 사람들이 그 양쪽에서 가치를 가질 수 있고 그 가치를 즐기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그런 플랫폼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커머스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분류했다시피 이건 아주 여태까지 드러난 것 중에 일부에 불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터넷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커머스 활동은 이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과 지금 2021년에 생각하는 커머스 활동은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메타버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과도기적 메타버스에서는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과 같은 그 상업 활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아이템과 그다음에 컨텐츠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가장 우리가 뭐 메타버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커머스는 이런 거겠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나의 아바타, 그 아바타가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기존의 현실 세계에 있는 브랜드와 협찬을 통해 또는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낸다면 내가 구찌의 여기 가장 좋은 예로 이제 제페토의 구찌 콜라보레이션이 나왔는데요. 뭐 구찌의 가방이나 백 같은 경우에 현실에서의 나는 몇백만 원을 지불하고 그걸 살 수 없어도 내가 그 안에 제페토에서는 뭐 3,000원, 5,000원 정도를 지불하면 그 내 아바타한테는 그런 걸 입힐 수 있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컨셉은 그거를 현실로 가져오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뭐 구찌의 여러 가지 그 AR 또는 메타버스 이런 콜라보레이션 같은 것들을 보면 자신이 만들어낸 그 가상의 아이템 또는 구찌가 팔고 있는 아이템을 사게 되면 그걸 AR로 내 발에 비쳤을 때 내가 그 신발을 신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실제 그 신발을 신고 아날로그 현실 세계를 걸어 다닐 수는 없어도 그걸 찍어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공유해서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그걸 신고 있어라는 재미, 그다음에 내가 조금 더 트렌디하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가치를 부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아티팩트라는 회사가 상당히 요즘 이쪽에서는 핫하게 잘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신발이나 옷들은 실제 사용자가 받을 수 있는 현실에 있는 물체가 아닙니다. 이거는 다 디지털로 만들어져 있는 물체인데 이 물체를 제가 고가에 사가지고 이걸 갖다가 제 캐릭터한테 입히거나 또는 이걸 샀다는 것 자체를 자랑하게 되는 형태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신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 2,000달러 뭐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갖다 내가 실제 신을 수도 없는 어떤 물건으로 받을 수도 없는 신발인데 그 디지털 하나의 어떤 코드를 갖다 데이터를 갖다가 2,000달러를 주고 산다라는 개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게 NFT랑 결합됨으로써 이게 나중에 가치가 상승했을 때 내가 그거에 어떤 차익을 갖다 볼 수 있다라는 개념. 두 번째는 이런 비싼 뭐 몇천만 원짜리로 만들어져 있는 그 디지털 신발 코드를 갖다가 누가 사냐면 주로 이제 인플루언서나 여러 가지 이런 트렌디한 것들을 갖다가 MZ 알파 세대한테 어필하는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삽니다. 나는 이런 것들도 사. 그리고 내가 그걸 신발로 이렇게 신는 걸 보여줄게. 라는 것들을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게 일반적인 사용은 아니라고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세대가 향유하는 문화, 내가 그냥 누군가를 만나고 요즘 코로나 상황처럼 누군가를 만나서 정말로 내 신발을 누가 신었는지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내가 가상으로 이렇게 줌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아니면 내가 가상현실이나 메타버스 속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은 상황에서 내 아바타가 신는 신발을 자랑하는 상황이 오히려 그 사람들의 삶에서는 더 가치 있는 행동이자 더 의미가 있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아이템을 베이스한 커머스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메타버스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첫 번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유저가 얼마나 거기에 참여해서 거기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냐 또는 그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냐입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간단하게 어떤 아바타한테 입힐 옷에 텍스처를 갖다가 자기가 칠하거나 디자인해서 그걸 다른 유저한테 팔아서 수익을 본다든가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아트 작업을 한다든가 텍스처 작업을 해서 제페토안에서 아이템을 팔아서 뭐 월 300만 원, 400만 원을 번다든가 뭐 이런 예제들도 상당히 나오고 있죠.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어찌 보면은 가장 이제 쉬운 단계의 도입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옷이라든가 제품이라든가 가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가 거의 모든 형태를 바꿀 수 있다든가 자기가 새로 만들 수 있다든가 하는 형태의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컴포저의 기능을 갖는 것들이 앞으로의 메타버스에서는 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자신의 재능을 살려서 그 메타버스 상에서는 어떤 버추얼 이코노미를 돌릴 수 있느냐.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는 어떤 돈을 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자신의 역할이나 자신의 지역이나 자신의 학력이나 이런 것들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아요. 사실은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그 돈을 벌기 위한 재능인데 재능 위의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똑같은 작업을 해도 10만 원과 100만 원을 받는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런데 메타버스 상에서의 버추얼 이코노미에서는 그 사람의 순수한 재능만으로 그 값을 갖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같은 창조적 작업을 했을 때 메타버스에서 버추얼 이코노미 안에서의 그 부를 쌓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MZ 알파 세대가 인식하는 것들이 중요한 점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들었었던 건데요.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이커머스라든가 여러 가지 커머스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라든가 새로운 형태로 끌고 가는 방법 중에 저희가 제안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XR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Extended Reality Shop이라는 건데 이거는 왜 그렇게 불리고 있냐면 여러 가지 기술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 안에는 AR 증강현실 기술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샵 전체를 둘러보는 거는 VR적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커머스 활동은 현재 존재하는 이커머스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AR적 기능과 VR적 기능 그리고 이커머스를 통해서 자신이 물체를 갖다가 구매하고 그걸 갖다 향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구현하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그 공간은 실제 존재하는 상업 공간을 그대로 미러링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낸 샵을 갖다가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즉 디지털적인 상점이라는 건 사용자가 현실에 있는 샵을 가져오고 싶건 아니면 어떤 가상의 샵을 갖다 가져와서 상상 속에서 만들어내건 우리가 어떻게 만들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샵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구조라든가 넓이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처음 샵을 만들 때는 작은 점포를 만들자로 시작했는데 이 점포가 다양한 사용자들한테 받아들여지고 그다음에 이 안에서 실제 물건들이 팔리기 시작하면서 이 샵을 그러면 백화점 형태로 바꿔가자. 1층, 2층, 3층, 4층으로 쌓아서 더 많은 물건과 캐릭터들이 이 속에서 물건을 파는 샵으로 가자라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점포를 열면은 거기서 갑자기 잘 된다고 해서 백화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XR 샵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샵을 증설할 수 있고 그 안에 다양한 형태의 상품을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일반적인 상품을 사진으로 보는 게 아니라 360도로 다 볼 수 있는 3D 스캐닝된 데이터를 볼 수 있고 그거를 내 공간 속에 내 책상이라든가 내 데스크 위에다가 불러서 그걸 갖다 AR로 이게 이 정도 크기의 상품이구나. 사면 좋겠다. 이 정도 어떤 뽀실감이 있는 상품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 만들어진 상품들은 정말로 수건 재질로 만들어진 상품이라면 그 수건 재질의 뽀송뽀송한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저가 살펴볼 수 있고, 아, 나 이런 재질 좋은데, 또는 아, 이 정도 크기니까 내 머리가 헤어밴드에 들어가겠다, 안 들어가겠다, 이런 것들까지도 실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AI적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전에 정의했던 것처럼 지금 보여드린 유료 아이템이라든가 이커머스를 이제 AR, XR에 대한 경험을 부과시켜서 그 속에 다른 유저들이 참여해서 서로의 상업 활동을 도와준다든가 하는 메타버스적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해서 점점 커머스는 그쪽으로 진화를 시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광고라든가 마케팅 솔루션은 너무 쉬운 부분이라서 제가 여기다 예제를 넣지는 않았는데, 뭐 이거는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메타버스 서비스들이 있어요. 뭐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 메타버스 속에 보면은 뭐 어떤 회사와 콜라보를 했습니다라든가 뭐 어떤 회사가 그 안에서 메타버스 속에서도 뭐 지점을 차렸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실제 그거 하나하나가 광고비라든가 마케팅 솔루션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뭐 이 지점을 내기 위해서는 얼마를 이제 플랫폼에 낸다든가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메타버스 사업 서비스를 하는 쪽에서 보자면 상당히 좋은 장사인 거죠. 왜냐하면 땅이라는 거는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메타버스 속에서는. 그러면 거기서 그 지점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상점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돈을 받는 거죠. 거기에 뭐 몇천만 원이든 몇 억이든 받을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서비스 자체에 무한하게 넓어질 수 있는 공간을 파는 형태,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다른 그걸 사들이는 업체 입장에서는 광고를 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간을 활용하는 형태가 될 건데요. 시간이 조금 다 돼서 제가 조금 말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활용하는 형태라는 건 기존에 있는 인터넷 미디어나 소셜 미디어가 갖고 있는 것들은 어떤 공간을 잡는 형태는 아니었어요. 지면을 활용하는 형태였겠죠.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데 나가는 것들은 어떤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문구라든가 아니면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광고를 했었다면 이 메타버스라는 것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였던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실존하는 공간을 갖고 있고 그 공간이 어떤 가상으로 만들어진 공간일 수도 있고 현실에 존재하는 공간을 미러링해서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낸 공간일 수도 있는데 그 공간 속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간단하고 우리가 처음 생각할 수 있었던 걸 적용한 부분이 여기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에서 들어가 있었던 BM이에요. 즉 우리가 게임, 포트나이트는 게임인데요. 그 게임 속에서 여기 뭐 트래비스 스캇이라든가 아리아나 그란데라든가 이런 애들은 이제 제일 유명한 가수들이 콘서트를 할 수 없고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없다면 그 게임 속에서 그들을 대신할 수 있는 화신, 아바타를 통해서 공연을 하고 그 속에서 사람들도 모여가지고 같이 춤추면서 그 공연의 일체감과 경험을 즐긴다라는 것들로 뭐 수천만 명이 모이는 형태의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연이라든가 또는 어떤 행사라든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메타버스 안에서 행사 같은 것들을 많이 하시죠. 뭐 학교라든가 아니면 어떤 은행이라든가 지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하시는데 그런 형태의 연계가 바로 이제 커머스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러링된 공간들은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많이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관광지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 갖다가 우리가 스캐닝해서 그 공간을 갖다가 경험해 보게 하고 그다음에 그 공간과 현실 공간을 연계해서 실제 우리가 현실 공간에 갔을 때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컨텐츠와 연결해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향들도 어느 정도 이제 개발이 끝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제가 뭐 밝힐 수는 없지만 어떤 그 방송사의 컨텐츠를 하면서 저희가 만들었던 그런 디지털 트위닝 공간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방송상에서는 영상으로밖에 볼 수 없었던 공간을 이렇게 메타버스 속에서는 실제 3D 공간으로 즐기게 해줌으로써 사용자가 그냥 영상만 보고 즐기는 게 아니라 그 영상 속의 현실을 자기가 메타버스 속에서 들어가서 즐길 수도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컨텐츠들도 새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첫 단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현실과 그 다음에 가상이 연결돼서 내가 살고 있다가 그냥 나는 현실 공간에 살아. 그 다음에 내 현실 공간의 삶 중에서 일부는 디지털적인 삶에 가 있어가 아니라 그냥 내 삶 자체가
메타버스적으로 혼재되어 있어서 내가 걸어가고 있던 복도가 버튼을 누르면 바로 거기에 메타버스와 결합되어 있는 것들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제가 만약에 현실 공간에서 일을 처리해야 되면 버튼을 누르면 그 메타버스와의 겹쳐져 있는 부분이 사라지고 이런 형태가 되는 게 사실은 저는 더 와닿을 거고 그게 바로 메타버스의 미래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폰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을 텐데 이게 만약에 AR 글래스라든가 우리가 웨어러블한 한계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안경을 쓰고 내가 걸어가고 있을 때 내 눈앞에는 현실 세계의 복도와 사무실과 건물들이 보이지만 바로 거기에 겹쳐져 있는 메타버스적인 어떤 디지털적인 컨텐츠와 사물과 캐릭터와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현실과 가상이 완벽하게 겹쳐져 있고 그 겹쳐져 있는 걸 내가 어떤 걸 보면서 살아갈 거냐를 결정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메타버스적 삶을 살게 되는 게 궁극적인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VPS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사용자들이 더 정밀하고 그다음에 더 정교하고 자신이 정말 메타버스 속의 삶과 현실의 삶을 겹쳐서 살고 있다는 걸 느끼는 기술들은 점점 많이 더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또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